엊그제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렸던 이 이찬호 씨, 바로 K9 자주포 사고를 당해서 전신 50% 넘게 화상을 입었던 이찬호 씨 사연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찬호 씨에게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들렸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찬호 병장 이제는 전역을 하고 예비역 병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조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를 심정을 밝혔는데요. 네. 뭐 한순간에 이 배우라는 꿈을 잃게 된 사연,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알려지자 네.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이찬호 예비역 병장을 끝까지 치료해라.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이찬호 예비역 병장이 국가 유공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난 30일에요. 기자 간담회가 그러니까 있었는데요. 어제네요, 어제. 그렇습니다. 하유성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이 병장은 지난 28일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 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유공자 지정 요건에 해당해서 아마도 유공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런 뜻을 밝혔고요. 네. 이 기자회견 자리가 사실 이 피우진 보훈처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열린 기자회견이라서 네. 이 피우진 처장도 직접 뜻을 밝혔는데 네. 최대한 빨리 심사할 거다. 보상과 치료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뭐 취업과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이런 제도적 장치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도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뜻까지 밝혔습니다. 보훈처가 이런 입장 내놨지만 큰 박수 못 받아요. 만시지탄이라는 거예요. 왜 늦었어요? 왜 이런 결정을 이제서야 합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이 꼭 몇만 명 그렇게 쇄도해야지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을 들은 이찬호 씨는 어떤 심경일지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연기자의 꿈이 한순간에 20대 한창 꿈 많을 나이에 꿈이 없어졌거든요. 예술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연극영화과로 진학을 했는데 몸이랑 얼굴로 표현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흉터가 너무 많아서 표현하기에 있어 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많아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당부는 이제 제가 군인 신분이 아니니까 제가 손을 떠났기 때문에 아직 또 다른 연락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네요, 아직까지. 이제는 많이 개선돼야 되고, 현재는 많이 상황이 다르니까 제2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병원비 부담이 미래에 대해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국가 유공자 등급에 따라서도 지원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해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해준다는 그 자체가 정말 건강하고 잘 키운 아들을 군대 보냈으면 누구나 다 잘 갔다 오는데 부상을 당해서 왔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알아서 다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게 좀 무척 아쉽죠. 2016년 7월 부모님 앞에서 경례를 하며 다짐했던 몸 건강히 잘 다녀올게요. 다짐했던 청년 이찬호 씨. 하지만 그 약속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온몸에 50% 이상 화상을 입고 저렇게 잘생긴 얼굴로 배우를 꿈꿨던 이찬호 씨.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영일 교수님.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국가유공자를 알아서 자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우리 나라가 돌보겠다. 네.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27만 1,000명이 그래요?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네. 이 사례를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국가유공자로는 이제 받아주겠다. 네. 지정 요건은 된다. 네.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되겠죠. 지금 문제는 그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 줄 거냐. 네. 그럼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그 일을 이찬호 씨에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네. 국방부는 지금 이 전역을 한 상태입니다. 24일에. 네. 그런데 앞으로 6개월간의 병원 치료비와 네. 간병비를 지원한다. 네. 이건 뭐 마땅한 일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는 빨리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돼야 돼요. 네. 지금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한 거지 네. 절차가 또 가요. 맞아요. 한 이거 6개월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오래 가면은 몇 년 가는 것도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하고 떨어지면 또 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 안 해준다고 해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최대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보훈처가 맞는데 네. 문제는 치료비 지원은 문제 없다. 음. 그러니까 지금 피우진 보훈처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네. 간병비 지원 문제는 아직은 물음표예요. 아. 그럼 지금 전신화상 50%잖아요. 네. 지금 이제 혼자 거동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리치료하면서 앞으로는 좀 나아져야만 하겠지만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그때까지라도 뭐 몇 달, 몇 년 네.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까지도 정말 국가가 그러니까. 책임지고 지원해 주기를 네. 기대를 해봅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그 어떤 대책이 저렇게 한 청년, 꿈 많던 한 청년, 이찬호 씨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국가유공자 지정 요건이 된다는 소식은 한 줄기 빛 같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우를 꿈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 부분도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이 부분도 혹시 국가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손해배상액을 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때 그 외모 부분에 나타난 흉터 이런 부분도 노동능력 상실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배상을 받을 수 그래요?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간병비 같은 경우도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간병비까지도 다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임의로 지급을 해줄 수 있을지 혹은 임의로 지급이 되지 않아서 이게 결국에는 뭐 국가배상이라는 소송으로까지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하, 네.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최대한 그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찬호 씨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 이윤호 씨가 있었는데 형이요 동생을 위해서요 간병을 하려고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을 퇴사를 했고요. 그나마 병원 간호를 하려고 병원 가까운 곳에 그나마 새 일자리를 얻었대요. 근데 이찬호 씨가 그런 말을 했대요. 자신 넉넉지 않은 살림에 자기가 뭔가 잘 돼서 잘 성장해서 집안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히려 가족의 짐이 되어버렸다. 이런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 이게 그 국민청원방에 올라가 가지고 비로소 이게 지금 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현재 그 벌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예, 사실 이거 비교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요. 전 미국을 좀 조금 비교를 하겠습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자국을 위해서 어딘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이제 실종되거나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면요, 그 유해를 돈 주고 사갑니다. 그래서 안장하고 그 가족들은 국가에서 평생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국가에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의 그런 그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젊은 친구들, 젊은 그 우리 저가 나이 먹었으니까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다가 다치면 이거 끝까지 책임을 안 져주고 문제를 삼아야지 겨우 해주고 이런 정도라면 누가 저 젊은 나이에 그 군에 가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다친 이 청년이나 이 가족들이 치료비 문제나 앞으로 살아갈 문제는 아예 신경도 안 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어야 돼요, 이미. 맞아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이거. 저는 저 지금의 이 조금 전에 화면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영일 교수님.
이찬호 씨와 그리고 그 어머니도 저렇게 얼굴을 공개하기까지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보세요. 마음의 네. 고통을 우리가 뭐라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말 저런 말로 저 장면에 담겨 있는 마음속의 고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찬호 씨의 육성 그리고 어머니의 육성을 들으면서 저렇게 인생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맞닥뜨렸는데도 네. 이분들은 내면에 힘이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돌이켜 보시면요. 지난해 8월에 터진 사건이라 그랬죠. 네. 1년이 채 안 됐는데 네. 지난해와 올해가 상황이 달라요. 올 1월부터는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로 평화 구축으로 방향을 네. 흘러가니까 180도 급반전이 됐지만 네. 지난해 8월이면 북한의 도발에 네. 전쟁 리스크 얘기를 우리가 하고 네. 있었잖아요. 그때 K9 자주포는 우리 육군의 주력 무기입니다. 네.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원인이 뭐지? 근데 지금 아직 원인이 안 밝혀져 있어요. 다만 이 포탄을 넣고 약실을 잠그는데 폐쇄가 안 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완전 폐쇄가 안 됐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책임 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경찰이 그나마 추가로 내놓은 것이 스프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아하. 스프링으로 이제 닫아야 네. 되는 거죠. 근데 이 스프링 제조업체가 그럼 어떤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냐? 불량이냐? 아니면은 이게 사실은 저는 목동병원에서의 네. 그 아이들 사망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원인 규명을 해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육군에서 지금 뭐 저 자주포 근무하는 우리 병사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 고 이태균 상사, 고 네. 이동민 병장, 고 정수현 상병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사자 3명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부상자 4명 중에 1명이 이찬호 병자인 거예요. 네. 이 7분 모두 다 국가유공자로 정말 이 부상자들은 완전한 치료 혹은 삶에 대한 이제 보상 배상이 네.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또 유가족에 대한 또 충분한 네. 위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하. 근데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네. 원인 규명이겠죠. 네. 반드시 좀 맞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뒤늦게나마 이찬호 씨 예비역 병장입니다. 이찬호 씨에게 국가유공자 지정 요건이 된다라는 빛과 같은 소식이 들린 것에 대해서 네티즌들도 많은 환호와 격려, 응원을 보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환호, 격려, 응원 보내는 동시에 걱정까지 좀 이제 그래요? 걱정되는 마음까지 드러내고 있는데 네. 금전적 보상만으로 될 일인가? 맞아요. 이 병장의 무너진 꿈과 가족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 줄 건가? 맞아요. 이런 글을 다신 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국가가 필요할 때는 부르더니 사고 나니 나 몰라라 한다. 뭐 아. 이런 시각도 있었고. 네. 이런 사람이 진짜 국가 유공자다. 네. 나라를 위해 간 건데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잘 됐어요. 뒤늦게나마 잘 됐어요. 잘 된 건 잘 된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이찬호 예비역 병장은 다행히 지금 국가유공자 지정 요건이 된다고 지금 다행히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부상을 당한 병장이 이찬호 병장 말고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아직 군 복무 중이라고 하고 네. 국가유공자 신청 이제 당사자 전역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차적으로는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이것이 완치가 될지 안 될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제대로 직장을 취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 정신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네. 신체적인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서 아하. 예, 이게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적정한 그러니까요. 선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주포 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제작 업체는요, 어떠한 사과나 보상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이 K9 자주포는요, 명품 무기라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해외 수출을 하고 있답니다. 이걸 어떻게 군에 자식을 보낸 우리 부모님들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